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2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이 글자와 이 글자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글자지만 이 글자, 그렇죠? 이 표현 우리가 자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자를 가져와 왔습니다. 자, 일단 이 글자 어떻게 읽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이 글자는 알아서 이해한다의 뜻은 납득입니다. 보통 우리가 납득이 가다라고도 하고 납득하다라고도 얘기하고 혹은 납득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글자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글자는 일본어 찌꺼기 중에 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국립국어원에서도 순화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실까요? 허신의 설문의자를 기준으로 한 글자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릴 납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몇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사가 있는 것은 실이, 그렇죠? 이 실에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요. 4급 배정 한자 드릴 납자입니다. 허신의 설문의자를 보시면 그렇죠? 실이 그렇죠? 이 젖을 습자의 고체자입니다. 고자인데 실이 젖어서 납한 모양이다. 드릴 납자를 설명하는데 납이 또 나왔어요. 이런 건 좀 좋지 않은 설명 중에 하나이죠. 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이 점점 이렇게 안쪽으로 스며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습기가요, 물기가. 그래서 실사, 그죠? 에 여기서는 가는 실멱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가는 실멱자의 뜻을 따르고 이 안내자는 음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납과 내는 어느 정도 발음에 차이가 있는데요. 다만 현대 중국어 기준으로는 드릴 납자의 경우에는 나라고 얘기를 하고 안내자는 네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서로 발음에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음 같은 경우는 노, 답, 절이기 때문에 납이라는 발음이 예전에도 그대로 통용되었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자는 젖을 습자이고요. 여기에는 좀콩답 혹은 대답할 답자 보통 이렇게 쓰죠. 이 글자와 통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답 답자는 이거니까요. 드릴 납자는 이렇게 뭔가 싹 이렇게 스며들어서 안쪽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얻을 득자입니다. 준 4급 배정 한자이고요. 얻을 득자입니다. 이 글자는 갑골문, 이 글자는 금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붉은색 이 글자는 소전체입니다. 허신은 이 글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겠죠. 그래서 길가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그죠? 길 위에서 얻는 것을 무엇인가 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얻을 득자에 득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의 소전체보다는 그죠? 소전체보다는 갑골문이나 금문이 훨씬 더 뭐랄까요? 직관적으로 이 한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조개이죠? 조개를 손으로 줍는 것. 자, 획득한 것이죠.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문에서는 길가가 있습니다. 길가에 버려져 있는 누군가 떨어뜨린 돈 같은 것을 손으로 이렇게 줍는 것을 얘기하죠. 우리말로는 횡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얻는 것도 득이라고 얘기해서 득도라고도 얘기하고 깨달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다라는 표현도 생기게 된 것이겠죠. 허신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조금 걸을 척자이죠. 조금 걸을 척자의 뜻을 따르고 옆에 있는 이 글자는 그칠 애자인데 보통 얻을 득자라고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있어도 가는 것이 있어도 없어도 이것은 조개 같은 것을 이렇게 생긴 조개라고 볼까요?
조개라는 것을 마디촌, 손으로 얻는 것에서 이 글자가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죠. 뭐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얻다라는 뜻이 왜 나왔는지, 갑자기 조개가 왜 튀어나왔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다즉절이니까 득이라는 발음이 반절법으로 통용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납득이라는 것은 안쪽으로 스며들어서 얻는다 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우리말로도 통할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이 글자를 일본에서 먼저 사용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강제적으로 들어온 그런 단어가 아닐까 하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데 있죠. 한 글자씩 다시 복습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급의 드릴 납자, 준사급의 얻을 득자입니다. 실사가 붓으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국에서는 그냥 이것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들 입자나 사람 인자나 부수가 같다라고 현대 중국에선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글자는 얻을 득자입니다. 써볼까요? 총 11획이고 조금 거를 척자가 붓으로 되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조개 패자가 좀 많이 변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납자, 얻을 득자를 간단히 복습하고 써보았습니다. 우리 대사전에, 국어사전에는 납득이라는 단어가 표제어로 실려 있습니다. 다만 뒤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납득이라는 표현은 될 수 있으면 순화해서 이해라고 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납득의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형편 따위를 잘 알아서 긍정하고 이해함. 우리가 알고 있는 납득입니다. 이해한다에서의 초점을 맞출 수 있겠죠. 예문을 보실까요? 납득이 가도록 설득하다. 두 번째, 그는 간혹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한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납득하다도 있지만 저는 추가적인 단어로 납득되다를 살펴보았는데, 유의어로는 각득도 있고요. 중국어선 쥐에더이기 때문에 생각하다의 뜻이었는데 각득이라는 표현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수긍,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긍정하는 것을 수긍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머리 숫자가 들어간 것이고요. 요해, 이것도 중국어에서 많이 쓰네요. 랴오지에, 혹은 일본에서도 료가이 해가지고 료해라는 쓰지만 우리는 각득도 요해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자, 납득. 저는 표제어로 납득되다를 가져왔습니다. 납득되다. 저 발음대로 하면 납득되다 이렇게 돼 있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행동 따위가 긍정되고 이해되다.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아라. 영애는 아무래도 납득되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라는 예문이었는데요. 이것을 순화하라고 하면서 국어사전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예문까지 실어서 싣고 있는 것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좀 유감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대중들이 이미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화하라고 권고는 하되 강요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납득이란 표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1996년, 1995년에 규범정보로서 생활용어 수정 보완 고시자료, 그리고 일본어2 생활용어 순화 교시자료로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납득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인 이해를 쓰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납득이란 말, 뭐 입에 상당히 익숙해진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이해, 될 수 있으면 이해하다 정도로 써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납득이란 표현, 조선왕조실록에 3건이 검색이 되지만 모두 다 다른 글자와 연결되어 우연하게 서로 겹쳐져 있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 납득이란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조선시대까지는 쓰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의 강제로 문화들과 함께 언어가 유입된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보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여기도 보시면 납득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1920년 동아일보에 명확히 납득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6년 이미 일제시대 강점기가 끝났지만, 그렇죠? 그리고 6.25 전쟁도 종료가 됐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납득이라는 표현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남아서 쓰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6년 경향신문인데요. 재반 문제를 납득, 봄비 맞으며 떨, 장관, 이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쨌든 재반 문제를 납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납득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20년도에도 50년도에도 쓰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중일 삼국에서 납득은 어디에서 쓰일까요? 일단 중국에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일본어 순화해야 할 대상, 일본어 찌꺼기, 잔재라고 보는 것이겠죠. 자, 중국에서는 그냥 리지에라고 한다든가 지에쇼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접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혹은 지에나 해서 접납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 납득과 비슷한, 발음도 비슷한 나토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 안에 스며들면서 뭔가 깨닫다, 마음속으로 심득, 얻는 바가 있다의 뜻이어서 굳이 이것을 일본어의 잔재로 표현하지 않아도 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원래는 쓰이고 있지 않다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온 것이 거의 확실하게 확실시되는 이런 상황에서 납득이란 말, 일본의 나토크라는 말 우리가 굳이 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 어떠신가요? 자, 영어로는 그냥 의역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accept나 아니면 understand 혹은 get, I don't get it,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정도 할 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냥 understand, 이해하다 정도로 의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자어는 254번째 컨텐츠로 드릴 납자, 그 안쪽으로 점점 물이 스며드는 시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혹은 얻을 득자, 길가에서 조개를 획득하다, 얻을 득자가 결합된 납득, 하지만 일본어 잔재로 보통 평가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능한 한 혹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표현은 쓰지 않고 이해라는 표현을 쓰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자어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준비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좋지 않은 점 부디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